괴로워서 어디로 간지 남 몰래 다단계하러 가시는 목사님들. 겉으로 그래 놓고 왜 그래 하냐 이거지. 예? 노래방 가면 안 돼 해가지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굉장히 놀아보는 사람 같다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했는 사람들 노래방 가 노래 더 잘 불러 목사님. 예, 목사님은 공유하고자 합니다. 목사님들의 약점이 뭘까요? 사회성이면 그 사회성 또 목사님들이 또 뭔가 하고 싶은데 생각은 있는데 그리지를 못해. 예를 든다면 맞죠? 근데 조금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생각을 주면 제가 그걸 먹거리로 활동으로 그리는 거는 제가 잘해요. 그 기획이라 그러죠. 저는 그걸 잘합니다. 시대의 흐름이란 변화도 국가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좋은 일이 생길 건데라는 그건 제가 잘 만들어요. 제가 할 일은 그거. 목사님들은 뭐죠? 돈 드린 게 없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냥 같이 가면 된다. 자, 여기서 팩트에 쓴다. 보세요. 물 있잖아, 물요. 물. 저희가 어제 내가 마트 가서 물을 이렇게 6개 든 걸 2개를 사가지고 가면 돈은 안 줘요. 무겁고 사오는 것밖에 없지. 돈 안 주죠, 물 사면. 근데 목사님 물 사면 돈을 받는다 그러면 그 가게 가겠어 안 가겠어요? 가죠. 저 물건도 이 회사 건데 저는 상관없는데 저 파는 판매가 제가 파는 방식은 따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 물건을 여러분들 하나 사라고 샀어. 근데 여러분이 돈 들어왔는데 어디 물건 사면 돈 줍니까?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절반의 돈을 돌려주면 사겠어 안 사겠어요? 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소비자잖아. 그죠? 소비자는 내가 샀는 거에 대한 권리를 내가 찾아오자는 거예요. 배추를 키우는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사람 배추 한 포기는 얼마 안 해. 한 5,000원, 3,000원이면 그 중간 마지막에 우리 사는 소비는 15,000원이니까 그래서 배추값이 비싼 거죠. 근데 3,000원에 만원 가져와가지고 내가 5,000원에 샀어. 7,000원 샀어. 싸게 샀는데 7,000원 샀는데 다시 2,000원 내게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가게를 가면 저한테 배추 사러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오죠. 제가 앱을 만들어 띄웠어. 이거 10만원짜리인데 소비자 10만원짜리인데 나 9만원 팔고 사면 다시 5만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내가 앱을 만들어 띄우면 나한테 물건 사겠어요? 돈 안 주는 마트가 사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사죠. 자, 사회 변화라는 거는 모이지 않습니다. 자, 지금 사회는 뭐냐? 따라해 봅시다. 내가 편하면 최고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쇼핑해서 합니다. 맞죠? 우리 직원이 필요한 거 있으면 쿠팡에 시키면 쿠팡에 새벽 2시, 3시 딱 갖다 줍니다. 하루 만에. 근데 돈은 안 줘. 포인트만 들어오지. 그리고 저녁에 뭐 먹고 싶어 피자 주문하면 딱 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갖다 주는 그게 돈 얼마 비싼지. 이런 편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10억에서 지금 조단위가 됐잖아요. 돈 많이 벌어.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돈 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카카오톡이 이렇게 돈 벌었다는 생각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요즘은 회사가 재고 물량이 많습니다. 어제 사회복지법인에 이사장님한테 6톤짜리 쇼핑 물건을 갖다 줬어 공짜로. 저 남한산역에 재놨어요. 내일 껍질 벗긴답니다. 막 가족급 제가 이제 갈 건데요. 그렇죠. 공짜로 받은 거예요. 매달 6톤에 대한 물건을 가져옵니다. 필요한 거 얘기를 하세요. 보관해서 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재고 물량이 남아 돌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 물량을 소모시키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3만 원 사면 살까요, 안 살까요? 네, 그 사죠. 근데 그것을 제조업자는 그냥 주면 안 돼. 이걸 어떤 기부단체 줘요. 기부단체. 그 기부, 여러분들 물건 2만 원 사면 그 돈이 어디 들어간다? 제조업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요? 기부단체 들어가요. 기부단체는 약 한 10억, 50억 현금 들어오죠. 들어오는 걸 가지고 기부 끊어줘. 제조업체에다 넘겨줘. 그럼 회사는 세금이 100% 공제가 되죠. 손해 보지 않잖아요. 복지단체는 돈 현금 기부를 받는 거, 물건 가지고 있는 단체는 세금 공제가 되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먼저 싼 가격으로 15,000원 영화도 5,000원, 3,000원 볼 수 있고, 싼 것도 15만 원도 3만 원, 4만 원 살 수 있는 뭘로? 세금으로. 이걸 우리가 하잖아. 우리가 하잖아. 이해하셨어요? 그 하는 방법. 첫째, 저는 사람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물건 하는 데에서 연락 딱 하면 여러분 돈 10만 원씩 딱 주고 물건 사러 옵니다. 왜? 사람이 있는 데가 그리워. 제조업체는 이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팔려고 팔 데가 없어가지고 오세요 하면은 이거 여러분 좋은 마이크로폰 사세요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숫자대로 돈 40만 원을 성금 주고 이거 홍보하는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 카카오톡이나 배달의 민족은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으니까 뭐 들어오죠? 피자 가게가 들어왔어. 아까 모이지 않고 편한 세상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뭐죠? 여기 그 족발집도 들어오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매출이 여기서 주고받는 매출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이 가치가 수백억 수천억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기 우리가 10,000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모르는 일자리, 생각도 못했던 일자리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짐 정리해 줄 수, 오늘 서랍점 짐 정리해 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루에 일단 8만 원, 10만 원 드립니다. 하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그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 집에 가서 짐 정리해 주는 거. 여기 지금 그런 거 알아요? 모르죠? 왜? 혼자니까 나한테 얘기 전달이 모르지. 정보가 없지. 단체면 나 병원에 좀 모셔다 줄 사람 찾습니다. 하루 갔다 오는데 7만 원,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병원 어른들 모셔 갔다 올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여러분 알고 있나요? 모르죠. 혼자니까 몰라. 사람 10,000명에 모이면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옵니다. 그것도 돈 주고. 우리는 이 10,000명 가지고 돈 돌려줄 수 있는 조건들 되기도 하고, 돈 받아가 나누기도 하고, 싸게 사기도 하고 하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10,000명 정도 되면 10,000명 안에 있는 60, 70대 이상 어르신들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10,000명 되면 우리가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30만 원 현금 줄 수도 있는 상황도 나와요. 10,000명 안에. 내도 공짜고 내도 돈 받지만 여기 들어오는 돈은 그렇게 나누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 1인 1지배 구조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나 어려운 나이 드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돈이 없, 예배도 돈이 없고 그래. 이렇게 사람만 모여주면 그 대가가 목사님들한테 다 돌아간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변하는 것이 큰 요소 하나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안 가. 이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물건 다 이렇게 쇼핑으로 사죠. 폴리품 사죠. 쌌는데 돈 안 주죠. 그죠? 근데 우리가 목사님은 가장 쉬운 게 여기에다 내 인생 세월을 투자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투자한다면 뭐겠어요? 우리 목사님 광고해가지고 우리 이거 할 테니까 모이세요. 하면 모일까 안 모일까요? 안 모입니다. 온다 하더라도 힐끗 보고 가버려요.
제가 이따 모일 수 있는 기가 막히게 우리 총 발족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때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나는 목사님하고 제가 요 세 분만, 이창송 목사님하고 홍순영 목사님하고 윤태규 목사님 세 분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내가 먹이 살립니다 했을 때 한데, 그러면 난 이 세 사람만 딱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줘. 근데 목사님 세 사람만 내가 한 달에 헌금하고 커피 3법을 든 돈을 마련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10,000명 모이면 대박 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저희는 뭘 할 건데는 해보면 다 그것 때문에 안 돼. 요것만 모아지면 다 들어옵니다. 최근에 22만 명이 모여서 주고받는 앱에 420억이 투자가 들어옵니다. 우리 방판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물건 팔고 하시는 분들 갖고 있죠. 이런 거 있죠. 요 10,000명만 딱 해서는 좋은 물건은 순식간에 날라가고, 윤태규 목사님 김치 잘하면 김치 10,000포기 올리면 한 방만에 나가고, 왜? 나도 사먹고 돈도 받고 목사님은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결속력의 문제예요. 우리 이제는 일반인들도 하는데 왜 목사님 우리가 안 해요? 맨날 힘들다고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카카오톡 그냥 가입해 놓으면 되는 거가, 앱에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끝인데, 그러면 숫자가 올라오잖아요. 가만히 있어 돈은 내게 들어오는 구조.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라서 목사님들이 최소한의 모바일, 핸드폰 하나 정도는 기본적인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외롭자 고아가 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이걸 안 하면, 그리고 내가 나가서 돈 벌지 않으면 저는 내년에도 똑같은 요 처지, 요 옷, 요 구두 신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내가 요걸 노력을 하면 내년에는 제가 옷차림부터 다를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지금 안 하면 내년에도 목사님 역시 기초 수급자 찾으려고 동사무소 가야 될 거예요. 저같이 교통카드 받으려고 9년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르고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도 좀 부끄러움 죄송합니다만 공짜를 너무 좋아하셔. 어떻게 하면 모을까 고민했는데 이제 모일 수 있는 끈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하나인데요. 어제 갔다 왔는데 탄소 중립을 들어보셨죠? 이게 왜 우리한테 그렇게 좋은지를 들어보시나? 이 탄소 중립 뭐냐면, 어제 전국 교단을 움직일 수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 관련된 정권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게 뭐냐면 탄소 중립과 친환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하겠다고 의논을 했는데 국가가 안 하면 배상이 가요. 그래서 와가지고 정부와 지자체 다 조례 고치고 예산 꽉 짜놓고 기업은 해야만이 점수가 올라가. 모든 단체 사업자들 해야만 점수가 올라가. 그런데 2050년도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 그때 돈을 안 줘요. 자, 보세요. 이 탄소 중립을 하는데 기업에가 물어보면 하냐면 한다 그래. 지자체 가면 한다 그래. 그런데 보자 그러면 내놓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업체가 행자부에서 업체에게 위임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에서 뭘 해주냐면 커피죠. 커피점에 QR을 제 컵에다가 이게 붙이면, 내가 나갔는데 어느 커피집에 갔더니 이 QR이 행자부에 이렇게 탄소 중립이라는 게 붙어 있어 가서 딱 되면 300원의 돈이 들어와요. 어디에서? 정부에서 들어옵니다. 하루에 3번까지 가능해요. 1,000원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정부가 원하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대가로 정부에서 돈 300원 통장 들어오는데 올해는 연 7만원, 내년에는 연 50만원까지 적립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홍보기간이라고 보시면 돼.
50년 되면 국가가 의무기관이면 돈 안 줘. 법으로 해야 되니까 50년까지는 의무기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예를 들어서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많다고 보면 전도지로 찍어가지고 전 교인한테 한 장씩 드렸어. 3,000원짜리예요. 나눠준 거야. 근데 이 교회는 그게 내년에 얼마까지 적립이 돼요? 50만 원까지 적립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학생들 봉사하는 시간 2시간을 끊어줄 수가 있어. 교회에서. 굉장히 크죠? 이 탄소 중립인데 시흥시, 김제시에 가면 시에서 40만 장, 30만 장 사가지고 전 시민들 한 장씩 다 나눠주면 시에서 시민들이 커피 좀 마다가다 가맹점에 갖다 대면 300원, 300 들어오고 가맹점은 150에서 300만 원 적립이 돼요. 그리고 종이컵은 있어진다, 없어진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텀블린, 내 전용 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자, 교회가 전도하는데 옛날 휴지 전도지 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무슨 교회 전화번호 따라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드리면 목사님 버리겠어요? 돈이 50만까지 적립되는데 안 버리죠. 여기다가 이제 너 찍어 다니는 거니까 안 버리잖아요. 전도지가 이제 활용법이 만들어집니다. 엄청나게 그게. 그 이제 대형 교회가 이걸 교회에다가 주면 다 선호하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약 30, 목사님 몇 명이었죠? 30만 명이 사람이 개별적 이 정보를 알고 하고 있어요. 3만 원 적립, 1만 적립, 또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들 그 교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제 가서 교회에 대한 거는 저희들한테 무조건 정권으로 줘서 저희가 사무실 하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만들어진 교회가 전도지 제작 요청도 받을 수가 있고, 큰 교회가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템블린도 우리가 구매해서 만들라고 우리가 쌓여줄 수도 있고,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영업자들 돕는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자유교회가 자영업을 돕는 사람. 그래서 한요한 목사님이 직능단체 자영업을 돕는 사람, 직능단체 큰 직능단체 있습니다. 그 사단법에 거기에 자영업을 돕는 사람들 단체 공동대표를 맡기로 했어요. 직능단체하고. 자, 저희들이 그 조직을 짭니다. 전국 조직 짜서 이 템블린이라는 이거 저기 탄소 중립을 사건을 그 직능단체다 다 줍니다. 우리 교회 단체 주면 법인 단체든 교회든 단체든 이걸로 어떻게 해요? 도움에 경제적 도움을 가져가라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점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법인 복지 문화 총력연합회를 만들어서 같이 연대하자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영업을 돕는 사람들이 공동대표 되잖아요. 우리가 조직하잖아요. 대구 가서 우리 목사님들 집회하면 대구시에 있는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들 전부 동원대 참석합니다. 이해가시죠? 후원도 데리고 전도도 이루어지고. 반면에 자영업 행사가 있으면 우리 목사님들이 갈 수 있는 대로 다 갑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돕는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그 단체는 탄소 중립이라는 이 국가 정책입니다. 홍보입니다. 홍보. 이 돈 되는 국가 정책을 가지고 자영업자를 돕기 만든 컨셉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요거 가지고 사람들 자영업 돕는 사람들 단체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우리는 복지문화단체가 이미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이게 같이 하자, 같이 연대하자, 같이 하나가 되자. 어제 이게 합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한요한 목사 왔다 설교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아마 조만간에 전국에 있는 교단이나 목사님들은 총회장에 단체 사무총회 다 모시고 대대적 세미나를 아마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거기에 저희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여기 복지 문화 단체들이 중심이 되자는 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심에 대한 생각이라서, 그러면 우리
복지 문화는 어떻게 됐을까?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뒤에. 이거 가칭입니다. 글로벌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글로벌이라는 그 가칭한 겁니다. 글로벌 문화복지 청년협회라고 해서 교회는 종교는 문화과에 속합니다. 문화관광부에 속합니다. 그리고 법인 비영리 단체는 보건복지과부에 관할 소관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크게 문화와 복지는 두 개의 큰 카테고리에서 우리 사회가 돌아가고 있고 국가 예산도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고 가장 국민 정서와 정치권과 가까운 게 이 두 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문화복지 총연합회를 만들자라고 내 목사한테 제안했고요. 이유는 목적과 취지는 아까 말 급변한 사회에 보면은 한 단체가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성가족부에 소속된 글로벌 한문화 법인입니다. 단체. 거기에서 제가 이제 대표를 맡겨주든 총재를 맡겨주든 제가 거기 운영을 할 수 있는 제가 권한을 오늘 제가 합의하고 왔어요. 그게 11월 달에 서울시 광장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2,3천 명 부서서 저녁에는 공연을 하고 정치인들도 오고 아까 말씀했던 자영업 단체 다 동원됩니다. 자, 그런 단체는 혼자서 할 수가 없죠. 그런 단체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다문화 아이들한테 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법.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자. 자, 목사님 갖고 홍수명 목사님 갖고 있는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가 사업을 하면은 거기에 콘텐츠라든 사람이 약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법인 단체는 비영리나 법인 단체는 목적과 취지 맞는 법리적인 게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임의 단체, 유튜브나 내가 개인 단체나 연구소도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어디 가도 후원해달라 줄 수도 없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런 단체를 힘을 모아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지와 문화라는 두 개가 융합을 되어가지고 우리 맞춤형으로 교회의 부흥에 한번 기여해보자. 예를 든다면 어느 교회가 개척교회에 있는데 뭘 할지 모르면 제가 또 저희들이 또 함께하는 분들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복지 프로그램 짜드릴 수도 있어요. 나 장기 요양이나 병원 동행이나 이런 거 돈 벌고 싶어요. 교회가 취업센터 하고 싶어 하면 그걸 저희가 법리적으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하도. 그걸 저희들이 돕고 그 다음에 목회자 노후 복지에 대한 환경을 구축하고 이거 누구나 아는 게 아니고 우리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만 하고 법인단체 기타 단체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데 목적입니다. 이 단체 목적. 그리고 고령사회 정보화 시대 급변 시대의 연합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개척교회와 목회자 노후 복지 마련되고 요거 전체 여러 개 내가 그 다음에 말씀 중심과 신선하고 참신한 단체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에 가야 될 방향을 비전을 제시하자 그랬어요. 지금 교단의 단체의 사단법인 가지고 있는 단체 많으시죠? 들어가 보세요. 회원이 얼마 없어요. 여러분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잘하신 이 단체. 자,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종교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비영리든 간에 단체는 법리적 정관에 거기에 회원이 있습니다. 회원. 사단법인은 개인이지만 종교법인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맞죠? 각 단체들이 그 단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뭔가 해주기 위해서 법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자체든 정부에서 법인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단체는 이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 교회 개척, 회원 개척에 어려운 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게 뭔지 이 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종교법인.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겠나요?
자, 저는 요양보호사 단체입니다. 요양보호사 현장에 얼마나 일을 하는데 힘들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처우와 권리를 만들어달라고 머리 띠매고 국회에 가가지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쟤들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단체고, 그 단체의 장이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는 회원이든 교회든 이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교회가 개교회가 내 속해 있는 개교회가 잘 되도록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찾아가고 해주는 게 뭐라고요? 단체인 거예요. 하나요? 단체장도 전부 다 자기 부흥회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안 하죠. 그래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뭐죠? 참신한 단체 활동을 제대로 해서 우리 산하에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제대로 한국교회 단체 비전과 방향을 우리가 샘플을 제시하자.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개요. 먼저 참여단체이자 선정대 많이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그죠? 30개, 50개면 해도 됩니다. 참여단체. 안 많아도 됩니다. 둘째, 발기 모임을 하겠죠. 한 3번 정도. 그리고 발기 총회 준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발기 총회 일정을 잡고 단체 취지서와 정관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발기 총회를 열어서 추대합니다. 그리고 먼저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11월 달에 다문화복지 행사가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회에서도 저희 행사를 합니다. 국회에서도 행사. 왜냐하면 비영리가 법인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세미나, 국회의원 공동주최 세미나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교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토론을 해서 왜 코로나가 오는데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들, 그걸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단체 목적이 취지, 이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은 참여단체를 1차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인단체와 임의단체와 유튜브 개인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을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모임의 취지 설명의 계획을 설명할 거고, 2차 모임에 대한 준비, 다음에 모일 준비, 구성할 거고, 2차 모임 때는 정관을 나눠가지고 다 검토하고, 취지문 검토하고, 그 다음에 조직 명단을 확정합니다. 다 확정하고 이 단체를 맡아서 할 수 진짜 괜찮은 대표 총재라는 분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하게 되고, 운영의 방안, 회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우리가 다 논의해가고, 창립 관련 올려 유튜브 관련해서 홍보가 나갑니다. 다 나가고, 3차 모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일정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3차 때는 발기 총회 참여한 단체가 아마 다 구성이 됩니다. 조직이 100명이든 5명이 단체 다 구성이 되고 80% 마무리되고요. 대표 총재도 이미 그것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고 우리 단체를 진짜 대회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을 우리 뽑아야 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다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제대로 할 분 뽑고요. 그 다음에 발기 총회를 잡아서 확정을 하고, 참석자 내회비를 누구를 할 건지, 예를 들면 문화관 국회의원들을 모실 건지, 그 다음에 총회장 어디 교단을 모실 건지, 누구를 할 건지를 우리가 논의가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총회를 위한 실무위원들이 짜집니다. 안내, 서기, 그 다음에 예배부 다 만들어서 한 30명, 50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하게 되고, 마지막 추진은, 방향은 1단계는 아까 제가 우리 변화를 얘기했고요. 2단계는 경제적 기반이 조성이 됩니다. 우리 단체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출범한 단체는 돈이 있어 움직이잖아요. 비영리 단체도 맞으시죠? 그 다음에 유튜브 단체는 돈이 있어 움직이잖아요. 개척교회도 돈이 있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아까 환경 기반이 탄소 주행률에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분들에게 나름대로 이런 도움이 될 거고요. 기관 단체 외연 확대가 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탄소중립 만들어지는 단체라든지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애보유 체결해가지고 함께 우리의 컨셉은 개축교회와 노후 목회자 노후 보장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법인의 취지를 활성화하는 데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천 강의 아까 한다 그랬죠. 전체 모임을 한다 그랬고요. 법인 단체 건립 보류에서 제도 개선 토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개척교회 전도 전략 집회도 지원합니다. 이제 전도하고 싶대 집회하고 싶은데 부흥사 한번 모시려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 단체에 사시는 목사님들이면 감사 비용 안 받고 가지고 우리도 그냥 지원을 다 참여해줘가지고 그 지역교회가 전도도 해주고 하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단체. 그리고 사단법인의 등록은 그때 봐가지고 논의해서 이 단체 전체 단체를 사단법인 할지 안 할지 논의하고 예배 방해하고 외부에 대한 종교에 나타나는 저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못하겠죠. 예배를. 이런 데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교계에다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래 하려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가 이걸 한번 만들어서 한번 제대로 뭔가 옳은 일 좋은 일 해보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옳은 일을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래요. 예레미야에는 뭐죠? 예레미야 하나님 옳은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목회자 양심 기독교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하고 급변하고 혼란된 이 사회에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자라는 게 이게 복지문화 청년합회고 그 안에 유튜브 연합회는 곧 출범합니다만은 그 유튜브 연합회는 이 한 단체로 들어올 거고 재건을 갖다 여성가족부 소속있던 사단법인들이 들어오기로 했고 교회와 예배를 해보는 본부도 들어오기로 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영업을 돕는 사람들이랑 단체 만들어서 같이 하기로 했고 단체들이 아마 들어오면 잘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뜻있는 분들의 모임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고 궁금한 거 제가 질의하고 난 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준비위원회 발기인 준비위원회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그냥 확정을 짓고 다음번에는 발기인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요번에는 그냥 복지문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보냈는데 다음에는 요 추진 총리 준비위원회 발기인 준비위원회 이래가지고 저희들을 보내고 거기에 누가 어떻게 할 거는 아직 짜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모여지면 다음에 오면 제가 정관하고 취지를 만들어 와서 같이 검토를 하고 그때 우리가 한 명씩 한 명씩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단체를 맡아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림을 보여드리고 거기에 찬성하면 맡아서 참여하는 걸 해서 8월 말이나 9초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자. 이렇게 오늘 모임의 설명입니다. 예.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셔도 됩니다. 예. 저는 처음 보시면 저는 이름은 김자, 역자, 달자고요. 여단 합동측에 제가 목회는 한 40년 정도 전도사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나 행정은 제가 최고의 학위까지 다 받은 거고 17년 동안 제가 복지 현장에서 정부와 국회와 정책적인 걸 많이 했을 경험이 있고 그래서 복지와 문화가 얼마나 급변에 빠르는지 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힘드시는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나 적용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제가 한 경험과 또 여러분들 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과 또 나는 없지만 참여하는 걸 해서 모아진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10,000명이 모아지듯이 하면 이거는 더 쉽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교회는 돈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경제적인 기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 뭐 궁금한 거 물으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끝나. 네. 그 강의하시는 분이 본인이 무슨 분이 그거라 뭐라 강의했던데 본인이 뭐예요?
직이 예? 직위. 명함. 직위. 아, 맞아. 그래. 저는 아까 목사입니다. 합동측입니다. 그리고 총신의 제 신대원의 한 87회 졸업생이고요. 제 대구 동대구 노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단체는 많지만 간단하게 요양보호사 전국 단체 회장직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에, 언론 쪽에 제가 또 임원들 되고 있고, 자영업 직능단체도 제가 이사로 또 부회장으로 다 활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정부 정책을 제가 빨리 아는 편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저는 우리 복지단체에게 정보를 빨리 주는 효과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여성가족부의 글로벌 우리 그 아이들, 그 다문화 아이들, 그 사단법인에 제가 이번 대표 회장으로 아마 안현 총재 취임을 할 겁니다. 제가 거기 맡고, 뭐 교단은 검증되면 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단체도 이미 공인된 단체라는 건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래 보시고,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와 행정 쪽에 박사위까지 다 갔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또 물으시면 됩니다. 여기 일반 단체, 그러니까 종교 비종교인들 예. 단체는 어떻게 가능합니다. 예. 저희들이 목적은 이건데, 아까 교회 전도고 선교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자영업을 돕는 교단이 없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지만 자영업을 돕는 교회 조직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자영업을,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도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자영업을 하는 어려운 분들을 우리 교회가 조직적 돕고 기도하고 전도하자라는 게, 저는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가는 거고, 오늘 우리가 이게 출범하는 그 분들이 저희는 그쪽에 다 이렇게 연동해서 가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계약서 쓰고, 그날 장로님하고 과거에 했던 단체, 교단의 단체 했던, 한기총회 단체 했던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 선교사님들이 화요일 날 만나서 다시 빨리가 이제 계약서 쓰면 아마 사무실 하나를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져서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주축이 될 수 있다. 그래 봤습니다. 또 궁금한 거.